안녕하십니까 서성록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이제 시조 특강의 거의 이제 피날레인데 연시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시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연으로 구분된 시조를 말하고요. 이 연시조는 사실상 자연친화시가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별로 앞에서 만나봤으니까 이 연시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맹사성의 강호사시 갑니다. 일단 제가 이 영상 찍으면서 시간이 너무 오버타임 된다. 그러면은 2부에 걸쳐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목을 항상 선생님이 먼저 중시하는데 강호사시가 근데 강호가 자연입니다. 강과 호수, 호랑이 아닙니다. 강과 호수. 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시가 사팔대기란 뜻이 아니에요. 사시는 사계절이란 뜻입니다. 딱 봐도 자연에서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노래가 되겠죠. 그럼 딱 봐도 몇 수가 어울려요. 사수가 어울리죠. 그래서 총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수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 수능이나 내신에도 연동돼서 각각 개별적으로 나오기도 부품처럼 요거 하나만 나올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와서 문제를 물어볼 때 있으니 영어 단어처럼 공부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강과 호수, 자연의 봄이 오니, 봄이 들어오니, 봄이 오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죠? 미친 흥겨움이. 옛날 때도 막 열나 신난다 뭐 이런 거를 미친 뭐 이런 말 썼나 봐요. 미친 흥겨움이 저절로 난다. 굉장히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요개변은 이 변이 변두리 주변이란 뜻인데 이 개자가 시냇물 여기 딱 봐도 물이 이렇게 있죠 물이 그러면은 탕료개변은 밑에 뭐 뜻도 나와 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면 노는 시냇가의 합한 말인데 탁한 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냇가 이렇게 두 가지가 시냇가거든요. 막걸리 먹는 시냇가에 자, 금리너가 쏘가리예요, 쏘가리. 아, 좋죠, 이것도. 지금은 엄청 비싼 안주인데, 그냥 당시에는 흔히 만날 수 있는 몇 억짜리 물고기가 아니고, 금방 자연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라서, 물고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물고기 소박한 안주로다. 소박한 삶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자연친화 우리 할 때 뭐 했었죠? 어, 채산, 탁주, 채산, 산채 해가지고 산채 비빔밥, 채산, 산에서 나물 캔다. 여러 가지 비슷한 단어들을 본 적 있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 몸이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이게 유유자적, 여유, 한가로운 감정, 이렇게 한가로운 감정, 여유 있게 사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다. 이 군자가 임금 군자예요. 역자가 또한 역자예요. 그래서 임금 은혜시다. 이렇게만 공부하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약간 마지막에 임금님 얘기하면서 이렇게, 응? 응? 아, 임금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행복하게 즐기게 해주셔서 뭐 이런 느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 친화시에선 이렇게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강호 연군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봄엔 열나 신난다. 막걸리를 들고 시냇가에 근처에서 물고기 안주 회 너무 맛있네요. 먹고 싶네요.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다 임금님 은혜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은퇴하고 이렇게 놀아야 이런 말이 나오지. 뭐 유배 갔거나 조금 유배 갔어도 뭐 죽이는 것보다는 나니까 자연에 왔을 때 감사하는 시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시는 아닌 것 같네요. 분위기 좋네요. 자, 그 다음부터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보세요. 저 위에랑 비교해서 강호에 뭐뭐가 드니 뭐뭐하다. 그리고 역구는 이 몸이 뭐뭐 하는 것도 다 임금님 문에다. 선생님이 뾰족가루 친 부분이 메커니즘이 똑같죠? 똑같아요. 저 위에. 강호에 여름이 오니 봄이 오니 뭐뭐다.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다 임금님 문에다. 구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 해석만 살짝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연에 여름이 오니, 자, 이 초가집이, 초자가 들어가죠? 초가집이 일이 없다라는 말이 백수다, 취직이 안 된다가 아니고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여유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역시 그게 돌아다닐 일이 없다. 유신한 나에게 항상 믿음이 있는 믿음직한 파도는 그러니까 물 위에 이렇게 웨이브 치는 거죠. 파도는 나한테 바람을 보내준다. 도치법을 썼네요. 보내주는 것이 보내주고 있는 것이 바람이다. 원래 바람을 보내준다. 그러니까 도치 정도를 쓰고 있죠. 나한테 이 바람 뭐겠어? 여름이잖아. 에어컨이 없잖아. 그러니까 시원한 바람을 항상 보내준다. 항상 나한테 항상 약속했듯이 믿음직하게 항상 강의 파도가 시원한 바람을 보내준다. 이렇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그리고 내 피부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역시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한 게 다 임금님 은혜다. 여기서 은혜시다니까 이게 높임이고요. 그쵸? 은혜시 샤 이게 주체 높임 선어머러미로 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샷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강조하는 느낌 아닐까. 그리고 시옷다 이렇게 쓰면은 영탄의 의미 시도다 이렇게 해석은 이런 느낌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강호의 자연의 가을이 오니 고기마다 솔저 아닙니다. 이거 솔저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나 으로 읽어주는 게 이제 물론 오라고 읽을 때도 필요하긴 한데 당시에 영어가 있었겠습니까? 문맥이 필요하고 융통성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솔저다. 영웅 소설도 아니고 그지? 살쪄 있다. 형고마비의 계절. 약간 풍요로운 느낌. 가을엔 이런 이렇게 다양한 자연물들이 풍요로웠나 봐요. 자, 소정도 역시 작은 배입니다. 작은 배, 그러니까 이거 소박한 거죠. 역시 안분지족. 위에서부터 뭐 막걸리 안주 뭐 이런 거 다 안분지족입니다. 작은 배에 그물을 실어 뛰어 던져두고 이런 거 읽을 때는 뒤에 걸로 된 소리로 읽는 겁니다. 보통 띄워라고 하죠. 띄우어 던져두고 더저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을 탈락을 좀 가끔씩 시켰어요. 두 개어만 안 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지읒으로 바꿔주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됩니다. 더져두고 던져두고 니은이나 리을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탈락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몸이 소일거리 들어봤죠? 소일은 약간 이제 진짜 일을 한다기보다는 여유 있는 일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일하는 것도 다 임금님 은혜십니다.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다 보니까 세게 막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것도 가을에 임금님 은혜입니다. 고기도 살쪄 있고. 자, 강호의 겨울이 드니. 자, 이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겨월, 딱 봐도 겨울이죠?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한 자가 몇 센치 뭐 이럴 거예요. 몇십 센치. 요게 의존 명사로서 단위에 단위. 단위. 그럼 눈이 한 4, 50cm 쌓였다. 이런 느낌. 깊이, 깊이가 2로 끝났기 때문에 깊이가 주격조사 안 쓴 겁니다. 나중에 문법 보세요 꼭. 눈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삿갓, 자, 이거 보세요. 삿갓 비스듬히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어져 끼니까 옷을이 되겠습니다. 옷을. 이렇게 옷을. 자, 그럼 여기 딱 봐도 삿갓하고 누역은 얇은 옷들이에요. 얇은 옷들. 이렇게 별거 아니면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고 양털, 호랑이 가죽 이런 게 아닌데도 옷을 삼아도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딱 해석의 칩지 딱 봐도 문맥으로 봤을 땐 안 추운 것도 이 또한 임금님 은혜시다. 자, 어떻습니까? 약간 자연 친화 봄은 봄답고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답고 겨울은 겨울다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임금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약간 자연 친화하면서 강호가도 자연 친화하면서
도리를 지키는. 도리는 유교죠, 유교. 유교 중에 충이죠. 이런 걸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그 자연친화 시에는 이렇게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는 시도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연보의 어부가입니다. 딱 봐도 이제 어부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자가 좀 고쳐줄까요? 요 부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오류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사대부 부자로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어부는 이런 시조를 창작하거나 시조를 부르지 않습니다. 원래 이 시조가 양반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은퇴해가지고 와인 한잔 하면서 배 위에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 잡는 걸 보면서 이렇게 쓴 시지 내가 물고기 잡는 건 약간 민요가 어울리죠. 그래서 이 어부가 어부사시사 이런 것들이 아마 사대부 불 거예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여기 밑에 있죠? 선생님 이거는 오타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연시조예요. 자연친화고요. 어부가 나오면 무조건 자연친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걱정이 없으니 시름이 슬픔이나 슬픔, 걱정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 중이니까 자연 중에 자, 안 좋은 단어죠. 슬픔이나 걱정이 없으니 이제 이어졌기 좀 읽을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어부의 인생이로다. 생자가 �겹칩니다. 자, 역시 같아요. 한 조각의 배. 일화편주 주자 보세요. 돛대처럼 생겼죠, 이 주자가. 돛대. 돛대처럼 생겼죠. 이게 배의 주자입니다. 좀 큰 배는 배선자라고 해가지고 선장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화편주는 작은 배, 낙엽 같은 작은 배니까 역시 이것도 다 뭐예요? 소박하고 안분지족입니다. 큰 배가 아니고 만경파 파도 파자 그러니까 강물이나 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물이나 바다에 띄어두고 인간 세상을 이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인간 세상이 바로 속세, 인간들이 많이 사는 세상을 다, 자, 두음 법칙 넣어줘서 땡겨 내려와서 바로 이젓거든. 시간이 날이에요. 날 샜다라고 하죠. 시간 가는 줄 알 것인가? 그 의문형으로 만들었죠. 어? 아는가? 이렇게 표현한 건데 시간 가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서리법으로 해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겠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리법으로 야, 이 속에 걱정 없는 삶이 바로 어부의 삶이다. 인간 세상을 잊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인간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를 쓰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이연입니다. 되게 쉽죠? 허리를 굽어, 땡겨 내려오세요. 허리를 굽어보니 현심녹수, 녹색물, 아주 깊은 물, 돌아보니 땡겨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조금 알겠죠? 돌아보니 자 이런 것도 또 돌아본이가 누굴까 이렇게 문맥적으로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땡겨야 될 때가 있고 땡기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보니 청산 아주 높은 산. 자 십장홍진 외워야 되는 단어라고 했죠. 홍진 외우세요. 홍진이 붉은 먼지 속세란 뜻이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낀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먼지가 많겠죠. 그래서 홍진, 풍진은 속세입니다. 사람들 많은 곳, 꼴보기 싫은 곳. 만약에 속세가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대학 가서 임금님 오른팔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작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굳이 먼지 같은 세상이란 표현을 안 하겠죠. 뭐 성공, 뭐 이런 단어 쓰겠죠. 근데 홍진을 또 얼마나, 자,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언매나, 딱 봐도 현대국어랑 비슷하다니까, 발음이. 언매나. 딱 봐도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렸는 거 빨리 읽으면 가렸는 거, 가렸는 거, 가렸는 거 빨리 읽어보면 돼요. 물론 수능 때 남들 막 시험 보는데 가르는 거, 가르는 거 이러면은 쫓겨나겠죠? 속으로. 아, 가렸는가. 자, 속세는 가리고 싶은 세상인가 봐요. 그럼 요 두 개의 역할이 속세를 차단시켜주는 좋은 긍정적 장애물, 긍정적인 소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자 월백이 이제 연봉이 월급이 아닙니다. 월 100 번다는 게 아니고 달빛은 하얗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흰색 계통,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하고 사랑 노래가 아니고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의 순수함, 욕심 없는 마음 이런 걸 좀 상징해요. 그래서 뒤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무심하구나. 더욱 무심해지는구나. 무심하구나. 자연이. 그래서 여기서 무심하다는 것도 보통 자연 친화에선 욕심 없다로 쓰입니다. 자, 됐죠? 자, 중요한 단어들. 커리를 굽혀보니 녹색물, 깊은 물, 고개를 돌려보니 청산, 속세를 얼마나 가려줬는가. 야, 이렇게 자연의 달이 흰색으로 밝으니 내 마음도 더욱더 욕심이 없어지는구나. 저 달빛이 참 욕심 없어 보이는구나.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건 대꾸법이죠. 이제 대꾸법은 잘 안 할 텐데 이렇게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꾸법. 굽어보니 청신 녹수, 돌아보니 만측 청산. 뭐 이렇게 구조. 내가 랩처럼 짓거리면 대꾸법이에요. 이것도 좀 예쁘게 한번 해볼까? 아이고. 이씨. 이렇게. 이씨. 좀. 자,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청아, 소주 이름이 아니고요. 청아가 이제 연잎입니다. 상추라고 봅시다,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추에 바블 팝이 아니고 밥을. 자, 빠싸고가 아니라 싸고. 상추에 밥 싸고. 자, 나뭇가지에 고기를 깨어. 베베큐. 고기를 끼어. 그리고 꽃이 많이 핀 곳에 배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이거 아래야. 아니까 배죠. 배를 배에 메어두고 이렇게 자연의 맛, 이 미가 미자죠. 이 맛을 어느 분이 이렇게 잘 땡겨와야 됩니다. 어느 분이 알아주실까? 이 서리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 맛을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로 해석이 되죠.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한 맛을 왜 나밖에 모르니? 막 이런 느낌? 이 맛을 어느 분이 아실까? 자, 쉽죠? 상추에 밥을 싸고, 연잎에 밥을 싸고, 나뭇가지에 고기 깨요.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한가하고 자연의 즐거운 맛을, 어? 왜? 어느 분이 알아주실까? 자부심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산 꼭대기엔, 산머리에, 산봉우리겠죠? 산머리에 한가한 구름이 떠다니고, 하늘을 쳐다봤네요. 시선이 하늘을 보다가, 물 위엔 백구, 개 아닙니다. 갈매기예요. 외워주세요.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건 갈매기. 이건 이제 땅을 쳐다봤죠.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또 멀리 봤다가 원경, 그리고 새가 날아가는 건 근경, 원경, 근경. 멀리 보고 가까이 원근감. 어, 새들이 날비자입니다. 비상이라고 하죠. 나는구나. 무심하고 또 나왔네요. 욕심 없고 다정한 것이 다 좋은 거죠. 이 두 것이 바로 화살표. 하나는 구름, 하나는 백구. 자, 일생에 자 이어졌게 돼 있죠. 시름을 자 두음 법칙 집어넣어서 잊고 밑받침은 8개밖에 안 썼기 때문에 시옷이나 디귿으로 썼겠죠. 잊고 너를 너 동그라미 물결하자. 자, 너도 바로
얘네죠. 즉 한운과 백구. 그래서 너라고 했으니 의인법입니다. 구름하고 갈매기를 너라고 했어. 그지? 너를 조차 이 좆은 발음이 좀 이상한데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지읒이 받침이에요. 따라 조차 놀 것이다. 자, 노르리라 의지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나는 속세에는 안 나가겠다는 암묵적인, 물론 속세라의 직접적인 단어는 없네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수입니다. 자연 친화하다가 오수에서 역시나 임금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이 부분이 별빛 치세요. 좀 어색합니다. 왜냐면 자연 친화 냄새가 좀 안 나요. 장안을, 이거 나쁜 뜻은 아니에요. 속세 쪽이긴 한데, 장안이 도시에 도시, 수도. 그래서 핫 이슈를 장안의 화제라고 하죠.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또 임금이 계실 수 있는 도시나 수도를 돌아보니 이거 아까 했습니다. 돌아보니 자 북걸도 네모치고 이게 궁궐이란 뜻입니다. 북쪽 궁궐. 궁궐 보통 이제 자연이 대부분 남쪽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북쪽 얘기 나오고 궁궐할 때 골자 나오면 바로 이게 한양입니다. 한양이 천리로다. 이거 좀 안 좋은 단어인데 그래도 세모치기는 좀 애매합니다. 천리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 거리감은 심리나 물리적 거리감 둘 다 돼요. 멀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어디 있어? 물고기 배에 누워 있죠? 그럼 여기는 자연, 여기는 도시니까 저 장안을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임금 계신 곳인데 거기를 세모치면 안 된단 말이야. 자연에 자 누워 있더라도 자 이거 좀 어렵죠? 이런 어미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listen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응 바꿔주고 땡겨 내려오니까 is은 자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뜻이 있으랴? 물론 좀 어려워요. 이거 서리법이에요. 난 잊어본 적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딱 봐도 북걸이 나오면 분명히 이거 임금 계신 곳이고 그 밑에 대충 이런 부분이 있을지 있으랴. 물고기 배에 누워 있더라도 잊은 뜻이 있으랴? 아, 이거 잊어본 적이 없다. 아, 임금님 잊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융통성이 필요하고 그게 좀 어렵다. 그럼 이거 외우세요. 별표 친 건 좀 암기하세요. 영어 단어도 외우잖아요. 많이 외우잖아요. 이거 영어 단어로 따지면 한 대략 어려운 부분만 딱 보면 한 10개도 안 되는 영어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임금님 걱정하다가 이게 중요해. 두어라, 내비두어라, 냅둬라 하고 체념합니다. 임금님 걱정을 내 걱정이 자 이렇게 거듭적기가 또 지나치게 돼 있으면 하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하나 얘를 없애면 아니라 그리고 싫음은 아까 했죠? 내 슬픔 내 걱정이 아니라 자, 이 제세어는 수능이나 이럴 때는 별사탕을 찍어줍니다. 알려줘요. 세상을 구할 구제할 아니다 인재 세상을 구제할 인재가 세상에 인재가 없으랴 해서 서리법으로 있다. 서리법은 그만 쓸게요. 여기 있으니까 나 말고도 세상을 구할 인재가 임금 곁에 있으니 내 걱정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말로 자, 의역 한번 해볼게요. 도시 쪽을 바라보니 궁궐이 멀게 느껴진다. 나는 지금 자연에 있지만 나는 임금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 에이, 됐다. 내 걱정이 아니다. 임금님 옆에 훌륭한 신하들, 세상을 구할 인재들이 없겠어? 있겠지. 나는 은퇴했으니까 걱정 그만하자.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자연 친화하면서도 자연에서 나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임금 걱정한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작품은 어부사시사입니다. 어부사시사. 자, 어부사시사에서 아까 우리 어부 배웠죠? 어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대부예요. 사대부 보이죠? 진짜 어부가 아니라 어부가 물고기 잡는데 와인 흔들면서 더 잡아봐라.
핵감 좀 쳐봐라. 뭐 이런 느낌? 어부사시사는 어마무시합니다. 40개예요. 이게 아까 그냥 이연보의 어부가랑 좀 다르게 봄 10개, 미쳤죠?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 우우, 총 40개짜리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미쳤죠.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좀 내신이나 수능에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근데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아야 된다고. 다 같은 어떤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40개를 다 한다는 거는 좀 오바입니다, 오바. 이거 외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참 선별한 거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나 딱 느낌이 사시사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가 봄이고 어디가 여름이고 이걸 좀 캐치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제일 지금 이 작품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어부가 같은 경우는 대놓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던져줬는데 얘는 대놓고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계절을 알려주는 소재를 잘 건드려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앞 개울물에 앞 개울물에 안개가 걷히고 그래서 빛 산에 이 뇌가 산 정도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 거 다 배웠기 때문에 해가 비친다. 요것도 이제 대꾸법입니다. 이렇게 대꾸법. 이건 좀 예쁘게 됐다. 앞개에 안개에 걷고 뒷매희 해 비친다. 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이게 히읗 종성체언이라고 원래 히읗이 없는 건데 밑에 숨어 있다 갑자기 조사나 이런 애들하고 만나면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 히읗 같은 거 좀 제거해주면 읽기가 좋고요. 원래 n대 2로 끝나는 놈은 얘가 와요. 부사격 조사가. 이런 거 좀 감안하시고 애로 바꿔주면 됩니다. 앞 개울물에 그리고 앞은 또 피읍을 못 써가지고 비읍 쓴 거 알고 있죠? 팔종성법이라. 앞 개울에 안개가 걷히고 있고 뒷산에 해가 비친다. 그리고 요 부분 뾰족가로 넣은 부분이 자 사실상 이 작품과 아주 직접적인 주제와는 상관이 없는 여음구가 여음구 좀 불필요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초장, 중장, 종장만 있어도 되는 건데 중간에 민요처럼 불러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여음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둥둥닥 두둥둥두당 이런 느낌? 앞개에 안개 거치고 뒷산에 해 비친다. 둥둥닥 두둥둥두당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지국중 어사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음보도 사음보로 부를 수가 없죠. 그냥 불필요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배를 띄워라라고 돼 있죠. 그럼 배를 이쪽에서 이쪽 육지에서 물이 있고 저쪽 육지로 도착하는 과정을 여음구로 만들어서 배 띄워 닷들어 돛따라 노를 저어라 도착했으니까 배를 대라 배를 묶어야지 하면서 각 봄마다 10개씩이 각 계절마다 10개씩이기 때문에 10개가 다 달라요. 얘는 십수가 변합니다. 그러나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신 대비할 때도 사실은 그때 가서 암기하면 되는 거고 맨 처음엔 배를 띄우고 돛을 들고 닻을 돛을 달고 닻은 들고 막 닻이 이게 배 세울 때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내용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있는 이 여음구는 제거하고 해석하시면 돼요.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딱 봐도 한번 맞춰보세요. 밤물, 낮물이 뭐겠니? 밤에랑 낮인데 얘는 거의 지고 해가 지고 밀려온다니까 딱 봐도 밀물 썰물 썰물 밀물 이것도 뭐가 썰물이고 뭐가 밀물인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밤에는 쭉 나가고 낮에 들어오고 거꾸로인가 아무튼 우리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 있죠. 밀물 썰물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역시 여기도 대꾸법이네요. 썰물은 거의 끝났고 밀물이 밀려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 강촌이 당연히 강이 있는 마을이니까 자연이겠죠? 자연에 온갖 꽃이 예전에는 이렇게 된소리를 잘 안 썼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고기리, 꼬마를 고마
꽃을 곧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어졌게 해서 꽃이 자 꽃이 폈다는 게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제부터 형광펜을 좀 이용할게요. 이제 이 안개가 많을 때랑 꽃이 필 때가 언제겠어요? 봄이죠. 그래서 봄입니다. 봄.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 꽃이 멀리서 봐도 그 빛깔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멀리 봐도 빛깔이 빛이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선생님이 형광펜 친 것들이 좀 봄에 많아가지고 봄을 알려주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앞 개울물에는 안개가 점점 걷히고 뒷산엔 해가 뜨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일출이죠. 그리고 썰물이 끝나가고 밀물이 밀려온다. 그리고 강촌에 마을에 시골 마을에 온갖 꽃들이 멀리서 봐도 빛깔이 너무 좋다. 자,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그러니까 일수, 이수부터 쭉 봄이네요. 그죠? 뻐꾸기도 봄에 많다고 합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뻐꾸기가 운다라고 해서 도치로 봐도 무방합니다. 도치법 위치 바꿔서 우는 것이 뻐꾸기가 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버들숲이 푸르다. 푸른 것인가? 버들숲은 사실은 여름에도 좀 있기 때문에 봄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내신이라면 학교 선생님이 이것도 봄이다. 그러면 그때 형광펜을 치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어라 이어라는 노를 저어라 저어라 뭐 이런 느낌. 어촌 두어집이 저 역시 안개죠. 이 내가 안개의 내자도 있습니다. 이 내가 개울도 되고 안개도 있어요. 여기서는 안개입니다. 안개 속에 나왔다 들어갔다는 안개 속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느낌. 자, 집이 안개 때문에 안개가 지나갈 때쯤 보이다가 다시 안개가 끼면 안 보였다가 그래서 안개 속에 나왔다 들어갔다. 안개도 봄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을 알려주는 여기다 쓸게요. 자, 맑고 깊은, 자, 맑아한, 맑은, 깊은. 자, 이 소자가 연못 소자입니다. 연못에, 그러니까 히읗 없애버리고 연못에 온갖 물고기가 뛰어노는. 물론 이걸 봄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름에도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봄은 그래도 얼어붙어 있던 게 녹기 시작했으니까 약간 동적인 이미지, 움직이는 이미지란 동적 이미지를 줘가지고 봄다운 어떤 이미지를 살려준 겁니다. 봄다운 이미지. 연못 속에 얼어붙어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물고기가 뛰어노는구나 이런 느낌. 자, 어떻습니까? 봄에는 당연히 그런 게 또 잘 어울리겠죠? 자, 별거 없습니다. 여기는 뻐꾸기가 운다 부분에는 청각적 심상이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 푸른 것은 색채어를 썼죠? 색채어를 썼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도 쓰고 있고요. 괜찮니? 자, 내려갈게요. 자, 구준비는 지금 삼수가 지금 갑자기 계절이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선 이제 원하는 포인트만 넣어놨기 때문에 봄에 1, 2, 3, 4, 5, 6, 7, 8, 90이 아닙니다. 구준비의 형광펜 치고요. 뭐 비는 봄에도 내리지만 보통 고전시가에서 구준비는 장마를 의미해요. 장마. 그래서 여름이죠? 여름입니다. 밑에 다 나와 있어요. 구준비가 멎어 간다고 이렇게 땡겨 내려오면 구준비가 멎어 가고 끝나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비가 끝났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니까 아까 그러니까 배를 띄어야 노를 저을 수 있고 노 젓는 거는 한 네 번째 정도 있지 않을까? 됐어 그런 건 지금 버립시다. 시냇물이 맑아온다. 낚싯대 보통 낚싯대 이게 하이숏을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낚싯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얘가 여유예요. 왜 여유냐면 그물로 와장창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잡히면 잡히고 안 잡히면 말고 하는 여유 있게 가는 거기 때문에 낚싯대는 항상 여유를 상징하는 거 알아놓으세요. 둘러매니처럼 이렇게 거듭적기로 만들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둘러매니 깊은 미친 흥겨움을 금하지 못하겠다. 흥겨움을 금하지 못한다. 지금도 쓰는 말이죠. 정말 흥겹다.
자, 연강 첩장 밑에 나와 있지만 해석을 보세요. 아주 깊은 산봉우리란 뜻이죠. 자연입니다. 밑에 다 나와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자연을 누가 그림처럼 그려낸 것인가? 이건 서리법인데 왜 서리법이 되냐면 이거는 보통 조물주가 그렸다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그림처럼 그린 거야? 뭐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그렸다. 임금님이 그렸다는 표현은 좀 없어요. 보통 이런 건 다 조물주, 하느님이 만들어냈다. 진짜 예쁘다라고 예찬합니다. 자연을 예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 둘러매고 주변을 살펴보니 자연 진짜 예쁘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구준비가 장맛비이기 때문에 여름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사수. 자, 볼게요. 연잎에 밥 싸두고. 자, 이것도 아까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상추라고 보시면 돼요. 연꽃잎. 비슷하다 표시. 상추에 밥 싸두고. 반찬이는 장만하지 마라. 물고기 잡은 걸로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소박한 음식들. 자, 다 뜰어라 나왔죠? 다 뜰어라니까 아까 첫 번째 배 띄어라가 첫 번째 닻을 들어야 배를 띄울 거 아니야. 아마 얘가 첫 번째 거 아닐까 싶은데 넷째 수네요. 넷째 수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초장, 중장, 종장의 내용만 공부합시다. 청양립이 이게 이제 장마 때 비 많이 올 때 쓰는 일종의 우산 같은 모자예요. 예전엔 우산이 없죠. 그러니까 모자를 좀 큰 거 써가지고 비를 막는 거죠. 자, 그래서 청양립도 여름에 주로 장마에 딜 때 많이 써서 청양립은 쓰고 있노라, 써 있노라. 녹사이가 판초우이, 우리 군대 가면 판초우이라고 하는데 비옷입니다. 당연히 비옷을 입었다는 건 비가 정말 많이 내릴 때 여름하고 좀 잘 어울리죠. 가져왔냐? 왜냐면 아까 말했죠. 어부가 진짜 어부가 아니라 양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몸종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우산을 쓰고 있다. 내 비옷 가져왔니? 라고 하는 겁니다. 무심한 아이고 아까 나왔죠. 욕심 없는 백구 갈매기였죠. 내가 존난가 뭐 욕 같아요. 내가 존난가 지간에 존난가. 자, 이제 어떤 작품은 이렇게 시옷도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조심이다. 아까 배웠죠? 내가 따르는가? 지가 제가 지가 나를 좇는 것인가? 자, 그러니까 갈매기가 날 따라오는 것인지 내가 갈매기 따라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날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배 노젓는 사람은 핵 빡세겠네요. 그죠? 저 갈매기를 쫓아가거라. 예? 내가 쫓아가는지 제가 날 쫓아오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으아!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날 따라오는 거. 새우깡 들고 있으면 갈매기가 쫙 먹고 가잖아. 그것처럼 갈매기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다. 아이고, 이거 형광펜 치면 안 되지. 이게 바로 물알제입니다. 한 몸이 되어 날아가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물알체 진짜 중요하다. 얘는 중요한데 계절을 형광펜 치기로 해가지고 별표 치겠습니다. 자, 상충곡 같은 거에서도 물알체 여기선 상충곡이 없군요. 아무튼 물알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딱 봐도 이제 여기 밑에 먼저 볼까요? 추강이라고 알려줬네요. 얘는 직접적으로 가을강입니다. 가을 파트로 오수를 만들어 봤어요. 물 외에, 자, 중요합니다. 물 외에, 아이고, 물 외에, 이 물이, 우리 청산별곡에서 마을이 속세. 그러면 물 외에 동그라미 치고, 속세 바깥이니까 이게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 자연에, 외우세요, 이 정도는. 자연에, 자, 좋은 일,
깨끗한 일, 뭐 좋다고 해석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좋은 일이 어부의 인생 아니냐. 솔직히 이때 이 어부는 와인잔 들고 그런 배 위에서 즐기는 사람입니다. 서리법 썼고요. 진짜 진짜 어부일 수도 있습니다. 한자가 없어서. 자, 어부 진짜 어부를 비웃지 마라. 여기서 진짜 이건 진짜 어부입니다. 진짜 어부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부를 비웃지 마라. 여기선 비웃지예요. 아이고 천한 일 한다고 비웃지 마라. 물고기 잡는다고 평민이라고. 옛날 그림책마다 그려져 있다. 이거는 어부의 삶의 자부심. 근데 요거는 문맥적으로 진짜 어부 같아요. 요 부분만큼은. 왜냐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런 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비웃지 말란 소리예요. 옛날 그림책에도 그림마다 옛날 때 자연을 그렸던 그림마다 다 어부를 그렸다는 건 아름다워서 그린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부의 삶에 대해서 비웃지 마라. 사시사철 흥겨움이 매한가지지만 모든 계절 다 좋지만 모든 계절 좋지만 가을이 최고다. 자, 이 사람은 특히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하지만 가을이 최고라고 말하네요. 자, 여기서는 약간의 좀 다른 내용이 나왔죠? 자연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부의 삶에 대한 자부심까지 드러냈네요. 해석이 됐죠? 자, 이때 이거 좀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얘입니다. 마을, 바깥, 자연입니다. 마을은 약간 숲에 가까운 곳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청산별곡에도 나왔었고요. 자, 여섯 번째는 역시 가을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금수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요게 비단이란 뜻인데 보통 이 비단이 뭐 무조건 그렇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단풍, 단풍으로 물든 세상을 비단 같다고 표현해가지고 단풍이기 때문에 이게 가을이에요. 자, 기러기도 가을에 좀 많대요. 기러기. 갈매기랑 또 다른가 봐요. 아이고, 형광펜이 이렇게 삐뚤어져. 자, 기러기 떠난 밖에 못 보던 산이 보이는구나. 자연이죠, 이건 그냥. 자연이 보이는구나. 기러기도 자연이고요. 낚시질 아까 했죠? 여유, 낚시질도 하려니와. 어우, 술 취한다. 열나 흥겹다. 술 취한 것이 이 흥겨움이라. 역시 풍류죠.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자연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면 풍류적입니다. 풍류를 즐기고 있고. 석양의 아름다운 자연이에요. 쓸쓸한 배경 아닙니다. 저녁 해질 무렵. 어, 바애니 여기서 바애니는 이제 뭐 석양이 빛나니 이런 것 같아요. 빛나니 석양에 천산이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자 천산 많은 산 천 개의 산들이 모두 비단이로다 단풍으로 물들었도다. 역시 이런 것도 약간 암기가 필요해요. 비단이 단풍 비유 많이 한다는 거 괜찮니? 이제 남은 게 이제 슬슬 겨울이죠. 자, 자 보세요. 구름이 걷힌 후에 거든 구름을 빨래 걷듯이 거둔 후에 햇빛이 더욱더 두툼해졌다. 이게 공기층이 겨울에 더 두껍나? 이거 과학적인데. 천지가 자 편지 폐쇄. 이 폐자가 폐막식 들어봤죠? 이게 모든 게 꽉 막혔다. 이란 뜻인데 폐색이. 이건 천지 알죠? 천지. 하늘천 땅지 이게 온 세상으로 쓰입니다. 온 세상이 꽉 막혔다. 뭐에? 눈으로. 이런 표현도 약간 습관적이에요. 비 와서 막힐 수도 있죠. 온 세상이 꽉 막혔을 때 바다는 그대로다. 의구하다. 그대로다. 바다는 이게 히읗 종성치원 버리고요. 히읗은 바다도 자연이죠. 바다는 그대로다. 그렇죠. 온 세상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세상에 막혔는데 바다에는 눈이 녹으니까 바다는 그대로다. 끝없는 이 가가 끝부분 가생이라고 하죠. 끝없는 바다의 물결, 파도죠. 자, 여기 깊도 비단이라는 뜻이었어요. 비단 편듯 하였다. 여기는 또 사실 비단이 선생님 단풍이라면서요. 라고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없애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했죠. 이런 거는 이제 앞뒤 보고 풀어야죠. 아까 위쪽은 비단이 없잖아. 이게 단풍이다. 뭐
뭐 눈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보통 단풍으로 나온다는 소리고요. 당신 옷이 비단이에요. 그럼 비단, 단풍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바보지. 문맥을 봐야지. 물결이 마치 비단 편듯했 때문에 직유 뭐뭐 하는 듯이니까 직유법이죠. 이 표현법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예요. 이런 것도 어 약간 강조하려고 넣은 거. 원래 이게 이제 의문형에서 습니까거든. 여기서는 다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강조하려고 쓰는 영탄형 어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비단 같아. 끝. 온 세상에 막혔다라는 표현 좀 기억하세요. 눈으로 보통 막혔다. 이게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옅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이 먼 연못에 몰려갔대요. 다가갔대요. 잠깐 날 좋을 때 어장에 나가보자. 미끼, 이건 또 겨울이 아닌데요. 요거는 겨울날에 고기잡이, 겨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미끼 꽂으면 물고기들, 이거 빙어 낚시네요. 빙어 낚시. 빙어 낚시. 근데 이게 눈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 아무튼 이거는 수능에 나오면 좀 억지겠네요. 물고기들이 연못 속에 다가갔대요. 멀어서 그런가? 연못 속에 연못 숫자 좀 외워주세요. 잠깐 날 좋을 때, 이거 국외음악 만들어줘가지고 땡겨 내려오고, 약간 명사에만 히읗이 붙을 때, 체언에 붙을 때는 없애주는 거고, 어간에 붙으면 좋다 더하기 은이니까, 조흔, 이어졌게 한 거죠. 날 좋을 때, 바탕이 이제 물고기 잡는 곳인가 봐. 어장이니까, 어장 관리라고 하죠. 자, 미끼 꽂으면,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 옛날 땐 된소리를 잘 안 썼다 그랬죠. 미끼 꽂자 오면, 뭐뭐 하면, 가정이죠. 미끼 꽂으면 굵은 고기, 딱 봐도 큰 고기가 문다고 한다 하고 남한테 들은 얘기니까 지금 빙어 낚시도 잘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부사시다 살짝 길었는데 역시 또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윤선도의 만행입니다. 아까부터 윤선도가 자꾸 나오는데요. 윤선도 그 시인은 유배를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유배가 사실은 엄청 끔찍한 형벌인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죽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자연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없는 척박한 곳으로 가서 지내는 건데 약간 임금이 배려했는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연이라도 즐기게 해줘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부사시아처럼 그렇게 많이 지으려면 유배를 좀 오래 가야 돼요. 15년인가 16년인가 아무튼 엄청난 기간에 유배를 갔기 때문에 자연 친화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가서 막 괴롭다고 하는 시도 있지만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시도 있기 때문에 좀 윤선도 시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만응 정말 신난다 라는 뜻입니다. 흥겨움이 가득하다. 자, 뭐 선생님도 만약에 유배를 갔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좀 자연이 이쁜 곳으로 가거나 살만한 곳으로 가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하지만 옛날 선조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 시만 잘 배우면 되니까 잘 배워보도록 하죠. 자,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수간 이라고 다 이제부터 지겹습니다. 너무 계속 반복되죠? 자연입니다. 자연 사이 뭐 자연이라고 그냥 읽어도 해석이 됩니다. 자연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자연 사이에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대요. 여기서 띠집은 초가집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척박한 곳에 또 바위 아래니까 자연 아래겠죠. 자연. 바위도 자연입니다. 울퉁불퉁한 곳이죠. 또 바위 아래 띠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소박한 삶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안분지족, 안빈낙도가 되겠죠. 진노라 하니 내 마음을 그 마음을 그 뜻을 내 뜻을 모르는 남들 딱 봐도 속뜻 사람들이죠. 또 하나 뒤에 또 증거가 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진짜 웃을 수 있지만 딱 봐도 문맥으로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고 비웃는다, 한다마는. 그쵸?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봐도 자연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속세 사람이 되겠죠? 그래, 어리석고 향함의 뜻. 자, 이게 바로 화자 자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리고는 어리석다는 뜻이야. 누가 한 말이겠어? 얘네들이, 야, 왜 거기 사냐? 너 어리석다. 돈도 있으면서. 뭐 이런 느낌? 그리고 향함은 촌뜨기. 어, 시골 사람. 시골 사람이라고 할게요. 시골 사람. 시골 사람. 아유, 이 촌뜨기야. 뭐 이런 느낌? 그 화자 자신이죠. 그것도 다 너네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 자체가 다 내 분수라, 내 분수인가. 분수, 안분지족. 그것도 다 내 분수라고 생각한다. 그래, 니네 말 맞아. 니네들이 그러지. 어리석고 촌뜨기라고. 그래, 맞아. 나 어리석고 촌뜨기야. 하기 때문에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그 사람들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를 나 시골뜨기야, 시골 사람이야, 촌놈이야 라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겸손하게 나 맞아 라고 한 거라서 겸손함도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뭐 계절 같은 거는 딱히 느껴지지 않네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연 속에 좀 척박한 곳에 초가집을 지으니까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이 나를 비웃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했듯이 난 어리석고 시골 촌뜨기라서 그래요. 나는 내 분수에 맞게 살 거란 말이에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래서 이 단어 자주 물어보니까 어리석다와 향함은 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내신 대비로 나온다면 스스로를 표현한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좀 잘 체크해 놓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싼 음식이 아닌 보리밥하고 다시 보리밥하고 풋나물, 소박한 음식을 말합니다. 알맞춰, 알맞게, 딱 봐도 알맞추어, 알맞게 이런 느낌 같아요. 먹은 후에, 땡겨 내려올 건 좀 써줄게요.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이제 자연이죠? 바위 끝에 있는 물가에서 실컷 논이노라. 자, 여유 있죠? 또 나옵니다. 유유자적. 논다고 했기 때문에 논이노라. 풍류, 한정가 기억나죠? 그 남은 여남은 일. 자, 그 남은 여남은 일이 이제 일단 세모예요. 왜냐면 부러울 줄이 있으랴라고 했기 때문에 서리법으로 부럽지 않은 일들을 의미하거든요. 문맥을 잘 봐야 돼. 그래서 부러울 줄이 있으랴. 해석은 밑에다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있겠어라는 서리법이라서 이 세모 친 것들은 부럽지 않은 일이니까 딱 봐도 그 밖에 남은 일이라고 돼 있어요. 해석은 밑에 다 있습니다. 속세 관련된 일이겠죠? 내가 노는 일 빼고 그 밖에 남은 일. 내가 자연에서 있는 일 말고 그 밖의 일들이니까 속세 일들이라고 문맥적으로 거칠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서리법 써서 난 다른 건 다 부럽지 않아.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서 많은 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내신 대비 때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두 개도 당연히 대비가 되겠죠? 대비되는 어떤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자, 술잔이니까 풍류가 또 나옵니다. 술잔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더라도 자, 그리던 님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워했던 사람이니까 뭐 속세 쪽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개자식, 나쁜 새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 속세에서 속세에 사는 사람 정도?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죠. 유배 온 사람이니까. 속세에 사는 어떤 그리웠던 사람이 오더라도 이런 게 어렵다 그랬죠. 이런 건 약간 암기성이 필요합니다. 오더라도 반가움이 이리하랴 해서 이러하랴는 이 산이 반갑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산이 반갑다는 얘기. 이 산만큼 반갑겠어? 라는 뜻이에요. 서리법을 써가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산, 매입니다. 만큼 붙였어야죠. 산만큼 반갑진 않다.
자, 반가움이 이렇게 써? 이 말도 없고 웃음도 없어도 뭐가 산이 말도 없고 웃지도 않아도 아니어도 나는 그 산을 정말 좋아하노라. 이렇게 시 분석은 문장 성분 생략된 것들을 집어넣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리던 사람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잠들고 혼자 앉아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반갑지 않다. 산은 말도 없고 웃음이 당연히 없죠. 의인법이죠. 말하고 웃는 존재는 사람에 빗댄 거죠. 산이 나한테 말 걸지 않고 웃어주지 않아도 나는 정말 산이 좋아. 자, 이거 삼수 조심해야 될 구절입니다. 자, 사수도 아주 중요해요. 누군가 30보다, 이거 지금 30 한자가 한글에 안 적혀 있네. 30이 높은 벼슬입니다. 그리고 도곤이 뭐뭐보다라는 비교급이에요. 비교. 누군가 자연이 높은 벼슬보다 훨씬 better than 낫다고 하더니 뭐가 자연이 훨씬 낫다고 이게 생략된 거죠. 여기에 자연이 훨씬 그럼 이 누군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누군가가 말합니다. 높은 벼슬보다 자연이 훨씬 낫다고 하더니 또 빗금 쳐주고 만승도 문맥상 세모인데 만승은 부자예요. 많은 재물 부자 많은 재물을 갖는 게 이 자연만 하랴? 이만 하겠어? 이만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만 하겠나? 라고 의문형 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맥 누군가가 높은 벼슬보다 자연이 훨씬 낫다고 하고 또 많은 재물이 이 자연만 하겠어? 이제 생각해 헤아리다. 이거 좀 단어 외우세요. 생각해 보니, 헤아려 보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는 참 야같더라. 자, 이 야같다란 말은 영리했다라고 문맥적으로 원래는 아우 왜 이렇게 야가 빠졌냐? 야같다, 영리하다 이런 느낌. 소부와 허유는 자연 친화적 인물들이에요. 자연 친화했던 두 명이에요. 줄여서 소허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중국 고사 인용한 건데 중국의 소부와 허유라는 사람이 숙세를 떠나 자연 친화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소부와 허유 참 영리하고 야같다. 자기들만 즐기고 말이지. 아마 자연의 흥겨움을 임천, 자연, 한가한, 흥겨움을 저 세모 친 것들처럼 비교할 곳이 없다. 없어라. 내가 이렇게 필기를 열정적으로 해주냐면 이 삼수와 사수는 내신 대비 필수 작품이에요. 필수 내신에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고사 인용한 부분이 좀 어렵죠? 누군가 높은 벼슬보다 낫다고 자연이 낫다고 하더니 많은 재물이 이 자연만 하겠어? 이제 생각해 보니 자연 친화했던 소부와 호유는 참 영리했던 사람이야. 아마도 이렇게 자연에서 흥겨움은 참 다른 곳에 이런 곳에 비교할 수가 없어. 라는 서리법 쓰면서 고사 인용하면서 포인트가 이 친구랑 이 친구만 해석 잘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괜찮아? 자, 이거 의외로 대꾸법은 없네요. 음. 자, 그 다음 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성이 게으른 걸 아셔서. 와, 이것도 겸손하게 표현했죠? 내 하늘의 성품이, 천성이, 내 성품이, 하늘이 내려준 성품이 게을러서 하늘이, 하늘은 약간 동그라미 친다기보다는 운명을 상징합니다. 보통 하늘이 내려주신 직업이라고 운명이라고 하죠. 운명. 보통 운명이 내 직업은 운명이다. 천명이다. 윤동주 시에도 나왔었는데 하늘이 아셔서 알아주셔서 내가 게으른 걸 하늘도 알아서 속세의 일들, 인간 만사, 인간 세상의 많은 일들, 속세의 일을
하나도 안 맡겨주시네. 이거 사실 본인이 취업 안 되거나 유배온 거를, 야, 내가 병신이라서 하늘도 그걸 알아. 어? 그래서 나한테는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야. 어? 다만 도토리 아닙니다. 도토리 아니에요. 이거 땡겨 내려오면 다툴이에요. 다툴이. 싸울 사람이 없는. 그럼 다투는 거는 당파 싸움이겠죠? 술 사람이 없는 이 자연을 어렵죠, 점점. 자, 국외음화 집어넣어서 그리고 이어적기 발음해봄 지키라 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게으른 걸 하늘도 아셔가지고 나한테 속세 일을 하나도 안 맡겨주시네. 이렇게 유배를 보내셨네. 다만 뭐 유배라는 얘기는 직접 없습니다. 좀 위험해요.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당파 싸움을 하지 않는 이 자연을 지키라 하셨구나. 자, 이 마지막 육수입니다. 자, 자연이 강산입니다. 이거 강산이 자연이 좋다고 한들 이거 분자랍니다. 분수, 분수. 내 분수로 누워 있느냐? 서리법. 자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얻었겠느냐? 이 모든 건 임금은혜다. 아까 말했죠. 강호가도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꼭 이렇게 임금님 감사해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줍니다. 이제 더욱 알겠다. 안오이다. 리을 탈락된 거죠. 원래는 알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임금 은혜를 갖고 싶어도 이 원래 팔종성법이라서 갖고 싶어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약간 마지막에 쓸쓸한데 할 일이 없다. 자, 이건 뭐 우울하다는 뜻보다는 내가 이렇게 자연적인 것도 다 임금님 은혜다. 내가 임금 은혜를 갖고 싶어도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네. 아무튼 임금 은혜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그래서 임금이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 자식 철 들었나? 이런 시를 썼어. 나한테 감사한단 말이야? 약간 이런 것도 의식하고 약간 속세로 돌아가려는 느낌도 실제로 수능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작품이 약간 가고 싶은 욕망을 조금 드러내는 거 아닐까라는 함축적 의미를 보기의 설명으로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예 속세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란 말이죠. 약간 임금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조차도 약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볼 수도 있다라는 어떤 평가를 주고 그리고 나서 작품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배제하지 맙시다. 자연 좋아. 속세 뻑킹 뭐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오늘 또 영상을 찍다 보니 1시간이 딱 됐네요. 오늘은 1부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2부로 연시조 특강을 계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